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상관제의 최신 경향, 다음 주에 집회하는 3월 15일에 집회하는 사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최신 현황입니다. 신건 22건이었습니다. 12월 14일 날 작년이죠. 12월 14일 날 선고된 게 11건, 1월 9일 날 선고된 게 또 11건입니다. 신건은 다음 주 3월 15일 날 4시 반에 집회를 합니다. 이거 제가 가렸습니다. 사건하고 채무자는. 집회 시간은 4시 반이고요. 가장 중요한 관제인 의견이죠. 어떤 게 조사기일 지정됐다는 거는 채권 조사가 필요해서 환가했다는 거죠. 이게 아마 뭐 보험료 정도 환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폐지 면책. 이분은 이제 이날 면책되는 겁니다. 이분은 아마 한 11월쯤에 신청했을 거예요. 10월이나 11월에. 그러면 5개월 만에 끝나는 거죠. 4, 5개월 만에 끝납니다. 서울은. 이분이 이제 채권자가 하나생명이 이해했는데 요즘 하나생명이 이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험에서. 이제 상계가 가능하고, 물론 상계는 가능합니다. 근데 상계를 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죠. 최종 논리는 보험을 해약해서라도 자신들이 신용대출과 상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약을 하라.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몸 죽거나 다쳤을 때, 특히 다쳤을 때 믿는 거는 보험인데 그걸 해약해버리면, 그렇죠? 보험금을 나중에 지급 안 해도 되니까 좀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는 그냥 기재만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상속재산. 이분은 이제 부동산이 있었어요. 부동산은 원래 이제 뭐 진짜 100만원, 200만원은 포기하는데 그래도 한 300 이상 되는 경우는 소액이라도 환가를 합니다. 380만원으로 화해를 해서 파산재단에 놓고 이분은 이제 세금이 많아서 세금이 한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세금 내고 이제 폐지할 예정이니까 일단 돈 마련할 때까지는 속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도 상속협의분할 부인입니다. 이건 조사기일 지정된 거는 이거는 화해로 아마 3천인가 얼마를 화해 계약을 해서 파산재단에 넣기로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행은 이것도 이제 환가 사건입니다. 환가 사건인데 금전이 아직은 이행이 안 돼서 당분간 이제 속행, 그다음에 폐지 면책, 속행. 이거는 이제 왜 속행이냐면 삼성카드가 요즘 또 회사를 옮겼는지 송달이 안 되네요. 삼성카드에 대한 이제 주소 보정을 위해서 속행을 한 겁니다. 사실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좀.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 차량, 상속협의 분할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가에서 뭐 그 가액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1100 정도를 파산재단에 납입하고 관제인은 이거 나머지 부인 청구를 포기하는 걸로 해서 화해를 해서 이건 1100만원을 이제 납입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채권조사도 합니다. 첫 기일에. 그 다음에 상속협의분할 부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속협의분할 부인으로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일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상속협의분할 부인인데 전혀 응하지 않아서 부인 청구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상속이 많죠. 근데 대부분 다 화해가 됐는데 이 부인 청구하는 거 이거는 이제 도저히 협조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행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17번 채무자가 그 송달을 안 받아서 속행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실체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조사기일 지정되니까 환가를 된 거고요. 폐지 면책. 이분도 상속협의 분할 부인인데 이분은 이제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다 그래서 바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제인은 뭐 부인 청구를 안 하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취하를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게 부인 결정이 났습니다. 부인 소송을 해서 관제인이 부인 결정을 났는데 그때 뒤늦게 취하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부인 결정을 집행을 해서 채권자에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스톱할 것인가? 논란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지금
글은 써놓고 동영상 한번 찍을 때 한번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도 이제 화해 완료했습니다. 이건 채권, 조세 채권이 과다해서 재단 채권만 변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채권 조사는 안 합니다. 이것도 속행. 이거는 이제 두 명의 개인 채권자가 송달을 안 받아서 채권자 주소 고정을 해서 속행을 합니다. 나머지 폐지. 이것도 한가 사건이고요. 폐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22건 중 한가 사건이 거의 10건의 절반입니다. 절반이고 그 한가 사건의 절반이 또 상속 협의 분할 부인 사건입니다. 상속 사건이 본불 터지듯이 뭐 채무자는 비록 망했어도 부모님이 뭐 금전보다 이제 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물려주는데 그때 상속 협의 분할로 이제 자기 지분을 가족들에 넘겨주면 사행이고 상속 포기를 해야죠. 신분행위. 그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부인 대상도 아니다라는 2010마 1552 대법원 결정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파산관제의 물줄기를 바꾼 3개 판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대략 요즘 상속이 많이 문제가 되는구나를 신청대리인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막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들어오다가 뭐 나중에 관제인이 뭐 몇천을 한가하냐 하면 그 사람 황당하죠. 사실은 예방주사도 없이 면밀하게 진단을 해서 당신은 들어갔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정도면 관제인이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좀 한가를 각오하라든지 미리 좀 예방주사를 놔야 되죠.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뭐 아파트를 누리는데 그거는 형 명의로 하는 바람에 본인 몫을 얼마를 토해내야 된다. 그때 관제인은 형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은 그때 취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의 대책은 취한지 아니면 그냥 형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돈을 내놓고 면책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제가 보니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저 그냥 워낙 저가다 보니까 일단 빨리 선임해서 뭐 150, 200, 뭐 180 선임을 해서 그냥 직원 시켜서 돌리는 거죠. 하다 보면 관제인이 뭐 대략적인 조사만 해도 드러나죠. 문제점이. 보험을 보니까 뭐 변경이 됐어. 그 다음에 상속이 문제가 됐는데 체크를 못했어요. 이게 상속을 한번 걸리면은 n분의 1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돼요. 진짜 매덕도 나옵니다. 요즘 점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 있죠. 옛날보다. 그래서 상속 협의 분할. 그럼 이제 속행 사건은 계속 이어오던 거죠. 작년 10월부터 뭐 쭉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폐지 면책. 요거는 이제 조사기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 속행은 이것도 환가했는데 재단 채권만 변제 후 폐지 예정이고 이게 이제 경매 진행 중인 거고요. 이것도 재단 채권만 변제 후 폐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양평에 지분 5필지인 걸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임야를. 근데 하나는 640제곱미터. 임야가 640제곱미터면 진짜 뭐 별거 없는 거죠. 뭐 부동산이 쭉 있는데 전부 뭐 6,300 몇 분에 뭐 몇 가치가 없어요. 지분 등기가 돼 있고. 그래서 한 3번인가 대법원 사이트에 올렸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지금 뭐 금리가 뭐 6% 7% 하고 저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니까 떨어진 칼날 조심한다고 아예 사질 않아. 이런 거 옛날에 그래 한 300에서 500은 가져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중에 그래도 640제곱미터라는 단독 임야가 있어요. 이 임야가 640제곱미터는 별건 아니지만 밭이라고 봤으면 한 200평 되나요? 밭으로 뭐 보면은 그래도 양평인데 용문 한 주말농장이나 하든 뭘 하든 해서 잘하면 전용도 될 텐데 안 사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지분이니까 권리 행사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제주도 이것도 3번에 걸쳐서 6개월 동안 3번을 매각 공고를 했는데 진짜 전화 하나 안 오죠.
한 번인가 왔는데 뭐 아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빨리 채무자를 속박에서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과감하게 면책을 했고요. 이럴 때 이제 양평토지하고 제주도 에어랩에 있는 임야는 채무자께 되는 겁니다. 관제인이 환가 포기했고 법원이 허가를 받으면 그건 이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또 이미 채권이 면책이 되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없죠. 뭐 다만 이제 국가나 세무서, 그다음에 사대보험공단 이런 재단 채권이라 그러죠. 파산 채권, 파산 배당에 의한 면책을 받지 않는 채권, 재단 채권이죠. 그런 국세, 지방세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양평하고 제주 공유 지분 토지로 고생하신 분인데 저 사건이 2022년 8월 8일 날 스타트했죠. 7월 11일. 꽤 오래 했죠, 그래도. 선고가 이때니까. 작년 8월이니까 8, 9, 10, 11, 12, 1, 2, 3. 그래도 7개월뿐이 안 걸려. 이 사람 8개월이고. 그러니까 그 짧은 6개월 동안 계속 올렸어요. 1차에서 5차까지. 한 15일, 한 달. 그러니까 10월 달도 올리고, 12월 달도 올리고, 올 2월 달도 올리고. 아마 입지를 안 하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제 보험을 3천만 원 한가했는데, 사라졌어요. 응하지 않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부인 소송을 할 것인가, 면책 불허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난번에 배당을 해서 이번에 완전히 종결 면책된 겁니다. 종결이라는 건 파산 배당을 받았던 얘기죠. 채권자가, 채권자가 한 푼이라도 받은 겁니다. 종결 면책. 폐지 면책은 폐지는 파산 채권자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하고 종결은 종결은 그래도 뭐 몇 푼이라도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폐지는 개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스톱, 그렇죠? 더 엔드는 똑같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파산 절차가. 다 면책이죠. 마찬가지로 폐지 면책. 이거는 이제 뭐 지난번하고 의견이 같고, 이 속행은 부인 청구 중 이제 부인 청구를 날렸더니 결국 다시 또 화해 계약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원만하게 마무리. 또 돈 안 들어오면 또 큰일이죠, 나중에. 이거 지금 경매 중이고요. 시축 경매 중. 역전세 안에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고 세입자 매매 가격도 1억입니다. 감정평가는 1억 6백이고. 근데 지금 2320에서 유찰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죠. 이게 2320이면 1억 2320에 사는 거죠. 이게 나중에 오를 때는 그쪽이 이제 영등포, 불호부 쪽이니까 밀집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으면 오르죠. 그럼 이제 1억 3천에 팔아서 전세 빼주고 3천은 이제 이익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갭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완전히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뭐 사건이 벌써 2021년 2년째 됐죠. 만 2년 됐습니다. 2년 넘었습니다. 2년하고도 2개월이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인데 고척 프로죠. 경매 중입니다. 근데 경매 중인데 뭐 가격이 처음에 입찰 가격은 감정평가액은 13억이 나왔습니다. 13억 3,500. 근데 유찰 1차 유찰 11억, 2차 유찰 9억, 3차 유찰 지금 3차 진행 중인데 8억 5,500인가? 원래 작년에 금리 낮고 빵빵할 땐 13억인데 5억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8억이니까 가져갈 게 없어요. 근저당권자. 그래서 그냥 이분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예금이나 보험 그 해약한 거 한 1,000만 원 정도 한가한 게 있는데 그거만 나눠주고 부동산은 이제 과감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좀 기다리고 있죠. 배당표 나올 때까지. 채권조사 2건. 그죠? 이번에 2건 지금 하나는 완료해서 CSB8까지 해서 법원에 냈고 하나는 이제 계속 오늘 신고를 해서 법원 공익요원들이 스캔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인 청구,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인 청구를 하다가 화해 계약을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략 3건, 그죠? 19건, 41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4개가 끝나요, 14개. 41건 중에 14개가 끝납니다. 이상 최근에 어떤 상속
최근에 파산, 개인 파산의 경향. 잘 보면 결국은 보험하고 상속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잘 사전에 좀 잘 점검을 해서 당사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이거 들어가보니까 사실 그저 그렇게 해주면은 변호사한테 손해죠.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다 얘기해주면은 정답이 나오면 선임을 안 하죠. 그렇죠? 정답이 나오면 선임을 안 해. 그렇다고 또 안 알려주면 나중에 또 잘못하면 왜 얘기 안 해줬냐고. 전문가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건 충분히 당사자한테 신청하지 않도록 말렸어야지 왜 착수금 빨아먹으려고 신청했냐. 그렇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 좀 문제가 된다는 게 실증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상속이 문제되는 게 벌써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됩니다. 상속 잘 보자. 그렇죠? 감사합니다.